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메타휴먼 양성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타휴먼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기존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낡은 자아상을 뛰어넘어서요. 좀 더 진보되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메타 인지력이 있는 열린 의식을 갖는 새로운 인간형을 저희가 메타휴먼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분들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일반 인간과 메타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는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자유롭고 모든 면에서 좀 더 확장된 미래를 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 감정 상태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현실은 내가 실시간으로 창조하고 있으니까요. 새해 들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루하루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세계적인 동기부여의 거장인 토니 로빈스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니 로빈스 하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벽돌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말 좋은 책이죠. 하지만 책이 너무 두꺼워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장벽이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180페이지짜리로 아주 얇게 엑기스만 담아서 나왔네요. 책 제목처럼 거장이 보낸 편지를 읽듯이 한 줄 한 줄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좋은 책은 작가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옆에서 작가와 함께 얘기하듯이 호흡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부분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얻는다라는 5장의 내용과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재밌는 게임 하나를 제안할 건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올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정말 많은 실전 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고 싶어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야 너무 간단하죠. 고통스러웠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슬금슬금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 등 같이 부정적인 감정의 선물 세트가 패키지로 올라오겠죠. 다들 경험하셨죠? 불쾌한 영화를 계속 돌려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불쾌한 영화를 의도적으로 10번, 20번을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속 시나리오는 10번, 20번을 돌려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감염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감염된 프로그램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야 또 간단하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일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계속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에 집중하고 꿈꾸는 미래를 그리면서 기쁨을 미리 느끼는 거죠. 이 책 거인이 보낸 편지에서 토니 로빈스는 간단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파티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 당신은 밤새도록 카메라의 초점을 파티장의 왼쪽 구석에서 한 커플이 말다툼하는 모습에 맞추고 있다.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당신 또한 그들이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감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아마 당신은 이런 꼴불견 커플을 봤나, 완전히 파티가 엉망진창이 됐군 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밤 파티장에서 오른쪽 구석에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떨까? 오른쪽 구석에는 웃고 농담하며 떠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싸우기는커녕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경우 누군가가 당신에게 파티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아주 재밌었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은 무한히 많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나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가가 왜 그리 중요한지 알겠는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당신의 기분까지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을 구제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즐기는 활동 중 하나가 자동차 경주다. 나는 자동차 경주 학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가장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미끄러지기도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핵심은 매우 간단해요. 미끄러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운 대상, 즉 부딪힐 위험이 있는 벽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그럴 때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제어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곳은 수킬로미터에 걸쳐 전봇대가 딱 하나밖에 없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전봇대를 들이받고야 만다. 그 이유는 차가 통제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대상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과 가까워진다. 즉, 현실은 당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든 그것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강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부터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연출해서 대응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지면에 접촉해 있던 바퀴가 올라가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미끄러질 때 벽을 보지 말고 가고 싶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첫 번째 주행에서 나는 줄곧 비명을 질러댔고 드디어 강사가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내 눈이 어디로 향했을 것 같은가? 그렇다. 내 시선은 자동 반사적으로 벽으로 갔다. 나중에는 벽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에 겁에 질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사가 내 머리를 붙잡고 왼쪽으로 방향을 억지로 틀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 차는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곧 충돌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강사가 가리키는 방향만을 바라봐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방향에 집중하다 보니 그 방향에 따라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막판에 이르러서야 자동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유용한 사실이 있다. 집중하는 대상을 바꿀 때는 즉시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가? 보통 집중의 대상을 바꾸면 그것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더 오래 지체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더욱 빨리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다시 자동차 경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잘 운전하게 됐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 다음번에도 내가 벽을 바라보며 운전하자 강사는 목표 지점을 바라볼 것을 큰 소리로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도 세 번째 도전에서는 나 스스로 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이제 나는 미끄러질 때 자동차가 향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핸들을 조정한다. 그러면 차도 따라온다. 어디에 집중할지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항상 성공이 보장될까?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당신과 나는 문제를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결책에 집중해야만 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점 바꾸기, 결단 내리는 일, 신념 바꾸기,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도 같다. 당신의 근육은 갑자기 뽀빠이같이 불룩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초점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당신의 현실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제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마음 정복을 위한 11도전 게임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른 것은 안 해보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보라고 강력 추천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토니 로빈슨 자신이 이 게임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명하고 있는데요. 긍정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나쁜 생각이나 느낌이나 나쁜 질문이나 단어나 비유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에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흘 동안은 무조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나 질문이나 느낌이 떠오르더라도 심하게 자책하지 말고 즉시 생각이나 기분을 좋은 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5분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10일간 마음 훈련을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열흘 동안을 연달아 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한 건데요. 열흘이 아니라 100일, 100일이 아니라 1000일, 1000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도 부정적이거나 내 삶을 갉아먹는 낡은 패턴들을 완전히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게임의 규칙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듣는 이 시간부터 요이 땡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열흘 동안 계속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5분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휩싸여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열흘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없이 긍정적인 해결책, 즉 문제라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생각과 행동에만 집중해보자는 거죠. 장담컨대 이 게임을 3일 연속으로 계속 유지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늘상 젖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정말 내 삶도 바꿀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여러분 내면에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추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일 넘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잊어보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위한 행동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